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주요 채소류를 대상으로 채소 가격 안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수치값을 보장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채소 가격 안정제 사업비 가운데 참여 농협과 농민의 분담률이 높아 제도가 확대될수록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표적인 농산물 수급 안정 시스템 중 하나인 채소 가격 안정제. 계약 물량 일부를 수급 조절에 활용하는 대신 농산물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낮게 형성될 경우 차액의 80%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수치 가격을 보장하면서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제도 안착은 더디기만 합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채소 가격 안정제 대상 물량을 전체 생산량의 3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올해 15%에 그친 데 이어 내년에는 17%로 확대되는 데 불과합니다. 채소 가격 안정제의 예산 분담률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소 가격 안정제 예산의 조성 비율은 정부 30%, 지방자치단체 30%, 농협경제지주 10%, 사업농협 10%, 농업인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소 가격 안정제 예산 중 30%를 지역 농협과 농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채소 가격 안정제 예산 확보가 만만치 않다고 호소합니다. 주요 채소 주산지 농협들은 대부분 농촌형 농협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고 영업이익도 소규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현장에서는 안정적인 채소 가격 안정제 추진을 위해선 지역 농협과 농가의 부담 비율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이제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10%라는 그 부담을 하면서 예산이 이런 고갈났어. 수년 동안 지금 해내려고 있지만은 늘 그 지역 농협이 상당히 어려움 겪고 있어요. 정부가 정책적으로 좀 배려를 해주면 우리가 홀가분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최근 열린 농협 국정감사에서도 채소 가격 안정제 예산의 분담률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소 가격 안정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제도 확대를 위해선 현장의 자부담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채소 가격 안정제 확대가 요원한 형편이라는 겁니다. 하려고 해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 정말 이 기똥찬 사업인데 이거를 좀 정부 지원을 또 늘려야 된다 이렇게 봐요 저는. 이게 지금 시골에 농업들이 돈이 없어요. 농민들도 마찬가지고. 농민들에게는 최소한의 소득 안전망을 보전하고 정부에겐 효과적인 수급 안정 정책인 채소 가격 안정제, 참여를 늘리기 위한 분담률 조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올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쓰러짐이나 수발화, 흑수, 백수 피해를 본 벼의 잠정 등회 규격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피해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에 신설한 잠정 등회 규격에 맞춰 21일부터 피해별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하은 기자입니다. 정부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본 벼의 잠정 등회 규격을 확정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해벼 매입을 위해 제연율과 피해립 기준에 따라 잠정 등회 규격을 신설하고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입에 나선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제연율은 벼를 찧었을 때 현미가 되는 비율을 뜻하고 피해립은 손상된 나달을 말합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태풍 피해벼 시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보다 제연율은 떨어지고 피해립 발생 비율은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농가가 피해벼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연율 기준은 하향 조정하고 피해립 기준은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 마련된 잠정 등회 규격은 A, B, C 세 등급으로 구분됐습니다. A등급은 제연율 56% 이상, 피해립 20% 이하, B등급은 제연율 50% 이상에서 56% 미만, 피해립 20% 초과에서 30% 이하, C등급은 제연율 40% 이상에서 50% 미만, 피해립 30% 초과에서 40% 이하입니다. 이때 제연율과 피해립 등급이 서로 다르면 낮은 등급으로 판정됩니다. 잠정 등회벼 매입 가격은 공공비축육 1등급 벼를 기준으로 A등급은 71.8%, B등급은 64.1%,
C등급은 51.3% 수준입니다. 농식품부는 잠정 등회변은 등급에 상관없이 30kg당 2만 원의 중간 정산금을 수매 직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쌀값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태풍 피해별 수매를 하는 것은 올해 세 차례 태풍 때문에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품질이 낮은 저가미들이 시중에 유통돼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편 정부는 농가의 편의를 위해 포대벼 매입뿐만 아니라 농협 미국 종합처리장에서 농가로부터 피해별을 산물 형태로 매입 건조 후 포장 작업을 한 경우에도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MBS 뉴스 김하은입니다. 김치 종주국의 김치 수입량이 연간 30만 톤이 넘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난해 수입한 신선 배추와 김치는 30만 톤 이상인 반면 수출 물량은 6만 톤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치 종주국의 초라한 자화상에 배추 농가, 양념채소 농가들은 기댈 곳을 잃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세계 시장에서 원조 자부심을 가지는 한국의 대표 음식, 바로 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김치 수입량이 수출량보다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신선 배추와 김치 수입량은 30만 6,500톤입니다. 반면 수출량은 5만 8,316톤으로 5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김치 종주국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초라한 성적표인 셈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난 4년간 김치 무역수지 적자는 1,800억 원에 달합니다. 더욱 우려되는 건 수입량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겁니다. 2013년 22만 톤이던 수입량은 지난해 30만 톤 이상으로 6년 새 31%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중국산입니다. 99.9% 중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고 또 우리 김치 수출 자체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13년에 김치 산업을 진흥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농가 소득과 연계된 김치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좀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중국산 김치 수입이 꾸준히 늘어나는 건 가정용이 아닌 외식업계의 수요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합니다. 전문가들은 30만 톤의 수입 김치가 들어오면 소금에 절여지는 수율을 감안할 때 최소한 국내산 배추 60만 톤의 물량이 중국산 김치로 대체되는 셈이라고 설명합니다. 배추 파동이 한 번씩 일어나면 그걸로 이제 김치를 못 만드니까 시장에서는 항상 고정된 가격으로 업무를 조달을 해야 하잖아요. 이때 시장이 한 번씩 쿡쿡 넘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외식 소비나 이런 게 많고 배달 문화 이런 게 많이 활성화가 됐잖아요. 그쪽에서 쓰는 게 자꾸 넘어가는 거죠. 배추 주산지 농가들 사이에선 김장용 배추의 주산지가 국내가 아닌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농민들이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놓고 풍년농사를 지어놔도 그해에 수입산 김치가 들어오면 해서 막 산지 폐기 등이 이루어지고 상당히 힘들거든요. 국내 가격이 떨어졌어도 수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산지가 국내가 아니고 외국으로 지금 고차가 되는 그런 현상도 있다고 봐야죠. 문제는 이러한 김치 수입이 배추 농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고추, 마늘, 파 등 김치의 부재료인 양념채소 농가에까지 모두 영향을 주고 나아가 이들이 장목을 전환할 경우 그 장목의 과잉 생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늘, 고추, 모든 양념류 생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배추 농사가 못 지게 되고 가격이 떨어져서 재배 면적이 줄어들면 다른 농산물에 큰 피해가 가죠. 효과가 있어가지고 수입산 김치에 대해서는 검역을 아주 충실히 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만 수급 정책을 펴는 정부, 김장철이 아닌 시기에 배추 가격을 거론하며 금배추 운운하는 일부 언론 등이 이 같은 결과를 불러일으켰다고 비판합니다. 이미 수년 전 세워둔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이 무색하지 않도록 정부는 지금이라도 김치 경쟁력 제고 방안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김인경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을 허가하지 않은 지자체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태양광 시설이 농지와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집중호우 피해 위험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인데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무분별한 발전시설 설치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와서 주목됩니다. 보도에 손현진 기자입니다. 충북 충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앙성면과 엄정면 등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목적의 개발 허가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근에 같은 시설이 많이 설치돼 있어 농지 잠식과 자연경관 훼손이 심각해질 것으로 본 겁니다. 또 주민 통행과 영농 활동이 불편해진다는 점을 불어 이유로 꼽았습니다. 대규모 수해의 원인이 되는 집중호우도 이번 처분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면 폭우가 내렸을 때 토사 유출이 더욱 심해지고 그로 인해 하류 지역의 재해 위험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농촌 정주 환경을 좀 저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불허 처분을 했던 거죠. 충북, 경북도 북부 지역이라든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또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는. 업체들은 충주시 주장과 달리 농지 잠식과 난개발 우려가 없고 충주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지 대책까지 마련했다고 맞섰습니다. 또 그동안 충주시가 약 230건의 허가 신청 가운데 13건만 불허한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충주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충주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청주지방법원은 34개 태양광 발전 사업체가 낸 3건의 개발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태양광 시설 신청 지역이 상과 논으로 둘러싸여 있어 발전 시설이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실제로 폭우가 내리면 태양광 시설 주변에서 재난이 심심찮게 발생한다면서 태양광 시설로 인해 토사 유실과 배수로 범람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함께 이를 보존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기존의 다른 업체가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신청에도 허가를 내줘야 한다면 난개발을 부추기고 그로 인한 피해를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생에너지로 했던 확대 보급의 필요성도 있지만은 어쨌든 개발이라는 것은 주변 환경과 부하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무분별한 발전시설 건립은 적절치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를 위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을 현장에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접수는 오는 3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는데요. 현장 접수 시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남수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지만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과는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지원 대상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면서 대도시 기준으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의 재산을 가진 가구입니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비대면 온라인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오는 30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지난 12일부터 신청을 받아왔고 현재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방문 가능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출생연도의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인 경우 화요일에 방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세대주가 1956년생이라면 월요일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나 세대주의 가구원, 대리인은 방문 가능일에 맞춰 신분증을 지참한 뒤 거주지 소재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소득금액 증명원 등 소득 감소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직, 휴폐업 등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 다른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희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게 목적이고요. 생계 어려움을 겪으시는 국민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중수부는 신청 가구의 소득 감소 여부 등을 조사 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화훼 수출 품목인 전목 선인장은 코로나19로 올해 한때 수출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수출이 재개된 이후 빠른 속도로 실적이 올라 최근에는 작년 수출액의 90%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권수환 기자입니다. 삼각주 선인장에 비모란 선인장을 접붙여 만든 전목 선인장. 알록달록하면서도 선명한 색상에 기르기도 쉬워 해외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덕분에 세계 시장 점유율의 약 70%를 차지하며 화훼 수출 시장을 책임졌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한때 수출이 완전히 멈추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각국의 수출 중단 조치가 잇따르고 항공 수송에도 어려움을 겪게 돼 결국 수출이 전면 중단됐지만 4월 말부터 주력 시장인 미국이 수출 중단 조치를 완화하면서 수출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목 선인장의 월 누계 수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6월 전년 대비 마이너스 15.2% 선까지 꺾인 수출액이 7월 들어 마이너스 6.9% 선으로 격차가 줄어드는 등 한 달 만에 빠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월 누계 수출액은 지난 8월 말 기준 259만 4천여 달러로 지난해 수출액의 약 90%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최근 전목 선인장 수출 증대 국가를 살펴보면 기존 주력 시장인 미국과 네덜란드 외에도 칠레와 태국, 호주 등 국가로의 수출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산 전목 선인장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수출국 역시 다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전목 선인장이 이처럼 다양한 국가에서 빠른 속도로 수출 실적을 회복한 이유는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품질 덕분입니다. 국산 품종의 품질이 해외에 생산되는 다른 품질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노후도가 높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색상이 아주 선명하고 다양하면서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고품질의 상품이 수출되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은 1980년대 말부터 전목 선인장 품종을 육성하기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121개 품종을 개발해 국내 농가에 보급해왔습니다. 수출 주력 품종으로는 진한 붉은색의 구홍, 불빛, 아홍을 비롯해 노란색의 아황, 분홍색의 연빛 등이 해외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농진청은 앞으로 해외 시장 요구에 맞춰 다양한 색상과 수송성이 우수한 품종을 개발해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남도는 농식품부의 2021년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 공모에서 전국 시도 가운데 최대 규모인 국비 28억 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또 관계자는 매년 4만여 명의 귀농 산 어촌인이 유입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귀농귀촌 유치지원 정책을 통해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성공적으로 전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보전 부담금의 부과 내역 조회와 납부, 납입 확인서 발급을 농지공간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에 앞으로 농지보전 부담금 관련 사항은 농지공간 포털 또는 농어촌 알림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조회 및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농어촌 공사 관계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개편했다며 11월부터는 모바일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 단양군이 농업 환경 개선을 위해 10억 원을 투입해 어상천면 일원의 5,000제곱미터 규모의 공동 육묘장을 조성합니다. 공동 육묘장은 작업동과 육묘동으로 구성되며 군은 내년부터 해당 육묘장에서 연간 고추묘 33만 포기, 배추묘 22만 5천 포기를 생산해 인근 농가에 공급할 방침입니다. 군 관계자는 시중가의 70 내지 80% 선에서 모종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육묘장으로 노동력과 육묘 비용 절감은 물론 적기 영농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고창군이 오는 30일 제3회 고창 농촌영화제를 개막합니다. 고창 농촌영화제는 국내 유일의 농어촌 특화 영화제로 올해 영화제는 오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사흘간 고창군 농산물 유통센터와 독립시네마 일원에서 열립니다. 개막작으로는 강대규 감독의 담보가 상영되며 아울러 개막식에서는 토크 콘서트도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영화제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